남을 먼저 생각하느라 정작 내 마음은 뒤로 미뤄왔습니다. 좋은 사람이고 싶었지만 남은 건 공허와 소진 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는 나에게 가장 좋은 사람이 되기로 했다 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선생님의 기대에 맞추며 자랐습니다. 불편한 감정은 드러내지 말고 참으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지요. 그렇게 남의 눈치를 살피는 습관은 갈등을 줄여주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라는 사람은 점점 뒤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이 책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왜 우리는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어린 시절의 기억과 가족 안에서 배운 행동 방식, 사회가 요구한 좋은 사람의 틀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를 차분히 살펴보게 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일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거절하지 못해 늘 자신을 희생했던 이유를 깨닫는 순간 변화의 시작점에 설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그 바탕 위에 내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건강하게 관계 맺는 방법, 눈치를 내려놓는 법, 필요할 때 경계를 세우는 연습 등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합니다.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느라 지쳐있던 삶에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의 자유와 평온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사람으로 살 때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로 했다. 온전한 나로 돌아가기. 잠시 나라는 단어에 집중해 봅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쉽게 답을 내릴 수 없는 물음입니다. 나는 본래의 나인가? 아닌가? 가끔은 내 안에 여러 명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느껴지는 나는 본래의 나도 있지만 수많은 일을 겪어내면서 형성된 나도 있습니다. 어떤 유형으로 애착이 형성되었는가는 현재 나의 모습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가 역시 영향을 받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주장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나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는가의 여부 또는 눈치를 보는 편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또 변화합니다. 애착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었다면 대인관계를 맺는 것이 덜 어려웠을 겁니다. 관계가 어렵지 않으니 예민한 성격보다는 무던한 성격이 되지요. 그 덕에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자기 일에 집중하여 원하는 만큼의 성취를 이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애착이 불안정하게 형성되었다면 마음속에 불안이 뿌리내린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고 자기 일에 집중하는 데 한계가 생깁니다. 지나치게 좋은 사람이 되고자 애를 쓴다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행동합니다. 기준을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두다 보면 아무래도 부족한 자기의 단면을 찾게 됩니다. 결국 자신감이 떨어지겠지요. 타인이 마음속에 정해놓은 기준은 맞추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관계가 점점 어려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선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로 결심한다면 기준이 자신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이 나를 만족시키는지 정확하게 아니까 자신을 깎아내리는 일이 적습니다.
살아오면서 경험한 모든 순간은 정신의 영역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부모님 눈에 비친 나의 모습, 내 행동에 대한 타인의 반응, 내 생각을 말했을 때 경험, 어떤 일을 주도적으로 해 보았는가, 근면하고 성실한 태도로 임해 보았는가 등 누적된 경험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내가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려고 할 때마다 방향을 설정합니다. 내 손으로 다시 만들자. 지금 내 모습은 내가 살아온 시간만큼 쌓인 경험의 결과물입니다. 좀 더 나은 경험으로 삶을 채워나간다면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와 사뭇 다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은 새로운 나를 만들어낼 테니까요. 사실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사람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이 책을 읽고 나를 사랑하자라는 마음을 먹었다면 읽기 전과 읽은 후의 나는 다릅니다. 변화의 필연성을 인정하고 타인에게 좋은 사람이기보다는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를 비난하기보다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방향이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수동적으로 만들어진 나에서 본래의 타고난 나로 돌아가게 합니다. 칼 로저스와 제롬 프라이버그는 진짜 나를 찾는 일은 결과라기보다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해야 할 일을 몇 가지 제안했습니다. 우선은 가면 뒤로 숨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포용하면 좋습니다. 이기적이고 거칠어서 용납하기 어려운 감정부터 건전하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감정까지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거지요. 우리는 의존적일 때도 있고 사랑을 갈구하고 화가 나면 엉뚱한 사람에게 화풀이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게으름을 피우기도 하죠. 이런저런 모습이 나인 거지요. 좋은 경험이든 아니든 모든 경험을 소중히 여기면서 거부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온전한 나를 발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칼 로저스와 제롬 프라이버거는 이것이 자기를 발견하면서 성장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진짜 나 또는 온전한 나를 찾고 수용하면 자신에 대한 개념이 변화합니다. 새롭게 변화된 개념은 거기에 맞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과거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화를 내는 자신의 모습을 거부했다면 그것이 얼마나 인간적인 모습인가를 깨달으면서 자신을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나를 수용하면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 지나치게 비판적이거나 비난하지 않게 되겠지요. 나와 타인에게 관대해집니다.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마음과 눈치 보는 태도는 타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일을 겪으면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래의 내가 아닌 거지요. 진짜 나라는 느낌을 느껴보는 것을 목표로 진짜 나에게 돌아가는 여정을 떠나보면 어떨까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내고 실천해서 좋은 경험을 쌓아가면 됩니다. 또 싫을 때는 싫은 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온전한 나의 상태에 머무는 순간에서 오는 편안함과 잔잔한 기쁨을 맛보세요. 나에게 너그러워지자. 사람들은 좋은 모습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 하고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숨기기를 원합니다. 나라는 사람은 참으로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냥 철없이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만 하고 싶은 본능에 휘둘릴 때가 있습니다. 너그러울 때도 있지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습니다. 밝게 웃으며 지내다가도 우울감에 푹 빠져버릴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삶을 살고 싶다가도 나만 생각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는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를 내서는 안 되고,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되고, 울어서도 안 되고, 누구를 미워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요. 가끔 신이 계시다면 소리쳐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는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는데 어찌해야 하는가? 애초에 인간의 마음에 그런 못난 생각들을 만들지 않았다면 괴롭지 않았을 텐데 이미 내 안에 존재해 있는데 어찌하란 말인가? 애초에 우리는 잘못 배웠습니다. 그런 것들을 나쁜 마음이라고 배웠습니다. 배워가는 과정에서 잘못된 선입견이 생겨버린 거지요. 이런 마음이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갈등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그렇게 가르친 사람도 잘못 배운 거죠. 대처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저 안 된다고 가르치는 거죠. 화내지 말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화나는 일을 경험했을 겁니다. 미워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엄청나게 미워해 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무엇이든 내 안에서 올라오는 마음은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나는 부정적인 마음을 먹어도 되는 사람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꾸 받아들이고 스스로의 괜찮다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해도 괜찮습니다. 옆 사람이 힘들어할 때 돕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잘 해내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자신에게 너그러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이 올라오든 그럴 수 있지 라고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수용이 일어나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바로 이 순간 진짜 나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옳은 방향으로 자신을 인도합니다. 불편한 감정과 대면하는 나를 칭찬해주고 방향을 잘 찾아가길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문제 해결의 첫 단추는 나를 수용하고 인정하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일입니다. 내 목소리를 외면했던 지난날의 안녕을 고하다. 지구상에서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 나네. 한참 분석을 받으며 저의 내면을 만나던 때에 떠올랐던 생각입니다. 당시에 저한테 가장 중요한 일은 엄마 역할 제대로 해내기였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엄마가 너무 바쁘셔서 발달 단계에 맞는 돌봄을 주지 못하셨어요. 엄마 역할은 엄마를 통해 배우기 마련인데 충분히 기능하는 엄마를 경험하지 못했으니 어떻게 하는 건지 도통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저를 분석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엄마다운 엄마가 되고 싶었거든요. 엄마라는 이름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선행되는 작업은 결국 나에 대해 제대로 아는 일이었습니다. 탐색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저의 모습을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한탄할 만한 모습이 참 많았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건 제 욕구에 대해 잘 모르고 알아도 항상 뒷순위로 미룬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나 다른 가족의 필요는 잘 알아차리고 채워주는데 정작 나를 채우는 일은 아예 생각도 못했어요. 마치 내가 그 부분에 한해서는 고장 난 것처럼요. 이러한 점들을 깨달았지만 제 욕구는 뒷전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욕구를 채우는 것만 해도 벅찼거든요. 좋은 건 나부터. 어느 날 아이 유치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엄마 자신을 먼저 챙기라고요.
밥을 먹을 때도 가장 예쁜 그릇에 예쁜 상차림을 해서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코웃음을 쳤어요. 그 시간에 잠을 자겠다. 나한테 예쁜 걸 주자고 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데 뭘 하나 더하는 것 자체가 버겁고 싫다. 오랜 시간을 그렇게 살았어요. 나보다는 내 모성을 더 중시하면서 살았습니다. 살면서 가끔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시절로 돌아가면 나는 달라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같은 행동을 할 거예요.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때, 편안함과 즐거움을 느끼는 가족을 볼 때 참 행복하거든요. 가끔은 너무 희생적으로 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밝게 지내면서 각자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매진하는 가족을 보면 더할 나위 없이 기분이 좋아요. 다른 마음도 있었어요. 가끔은 절망스러웠습니다. 나는 가족의 욕구를 꽉꽉 채워주는데 저를 채워줄 사람이 없다고 느꼈으니까요. 저한테 요구하는 사람만 있지 저를 봐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가족이 웃는 모습을 보면 저도 행복했지만 공허하거나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땐 가족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공허함이나 외로움과 같은 감정에 휘둘릴 때 원장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자신을 챙기라는 그 말이 한 번씩 가슴을 울렸어요. 그러면서 제 행동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원하는 것이 올라올 때마다 매몰차게 고개를 돌려버리는 제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나는 나의 말을 참 안 들어주는구나. 나를 위한 말조차 외면하는 게 나구나.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 미래를 꿈꿀 때, 아플 때, 소망을 가질 때처럼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할 때마다 슬그머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족이 나를 봐주지 않아서 외로웠던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외롭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삶의 만족은 내가 나한테 주자. 깨닫고 나서 결심했습니다. 내 목소리를 가장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저를 만족시키는 행동으로 삶을 채웠습니다. 작은 일부터 실천했더니 삶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계절마다 예쁜 풍경을 만드는 길을 거닐며 생각했습니다. 나한테 좋은 일을 하자. 내가 불편한 일은 하지 말자. 이 생각은 지금 제 행동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원장님의 말이 지속적으로 떠오른 건 저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알았기 때문인 듯 합니다. 자신을 챙기라는 말에 대해서 나를 챙기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습니다. 예쁜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든 쉼을 갖든 나를 위해 제일 나은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속에서 울리는 목소리를 지구 반대편의 소리처럼 여기는 태도가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내 말을 가장 잘 들어주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내가 되어 보면 어떨까요? 오늘부터 나를 가장 귀하게 대하는 사람, 내 말을 가장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 보세요. 나를 가장 귀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온전한 나로 돌아가 진짜 나로 살아가기, 나를 너그럽게 대하기,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기, 내 마음을 표현하기 모두 나를 소중히 대하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당연해 보이는 일들입니다. 한편 의문이 들어요.
나는 나를 소중히 대하고 있나?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반대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쉽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대하지 않는 행동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거지요. 나를 소중하게 대하지 않는 행동, 말이 좀 추상적이네요. 쉽게 괴로워하면서도 지속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일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몸이 버티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이나 취미에 매달리기, 쉬는 시간 없이 빡빡하게 일정 채우기, 두통이나 몸의 무거움 등 몸이 보내는 신호 무시하기, 게임, SNS, 유튜브, 틱톡 등을 계속 들여다보는 자신이 한심해 보이지만 계속하기, 잘해놓고 자신을 인정하지 않기, 과도하게 자신을 비난하기, 꼭 해야 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미루기, 과식하거나 단식하기, 과도한 다이어트 또는 성형,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욕구 무시하기, 하고 싶은 말이나 꼭 해야 하는 말이 있어도 입을 닫기, 다른 사람이 나한테 기대한다고 생각되는 행동하기, 자해나 자살 시도, 위의 행동들에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자신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관계적 측면에서 해가 되는 행동을 계속 반복합니다. 해가 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하고 무의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파괴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행동을 지속합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첫째는 정서적인 불안이나 고통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불안을 달래기 위해 게임이나 SNS에 매달리지요. 그 순간만큼은 잊어버리게 되니까요. 과도하게 먹거나 빡빡한 일정으로 나를 몰아치는 일도 불안에서 도망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압도하는 감정을 잠시나마 회피할 수 있으니까요. 나를 비난하는 태도 역시 불안을 달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잘못에 대해 말하지 않고 해결할 자신이 없을 때 나를 책망해 버리면 차라리 편해지거든요. 둘째,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낄 때 나타납니다.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은데 번번이 실패하면 사람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해결을 시도해도 난관에 부딪히니 더욱더 철수하고 싶을 겁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을 늘리면서 벽을 쌓아가지요. 혼자서 잘 지내면 좋은데 쉽지 않습니다. 고통이 커지면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시선을 돌려 버립니다. 그 순간만큼은 고통을 잊을 수 있으니 그렇습니다. 셋째, 자기를 포기하거나 처벌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정서적인 문제는 나아지지 않고 대인관계는 어렵고 이와 관련된 감정은 몰아치는데 벗어날 방법은 보이지 않지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유를 찾지 못할 때 자기를 탓하고 비난하는 방법이 편합니다. 자기 비난이나 자책이 심해지면 처벌하는 방식으로 가기도 합니다. 과도하게 일에 몰두하기, 폭식, 거식, 자해 등의 행동이 이에 해당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행동을 하고 있다 해도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행동하고 있을 뿐이지요. 조금은 더 잘하고 싶었고 나아지고 싶었으며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싶었을 겁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다 보니 자신을 덜 아끼는 내가 되었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마음이 올라오거나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자신을 괴롭힐 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계인권선언문 제1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나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존엄한 인간입니다. 다른 사람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구도 내 손에 쥐어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찾고 가져야 합니다. 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고유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나만큼 나를 아는 사람이 없고 나만큼 나를 아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로지 나만이 가능합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관계를 잘하고 싶다면,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나를 소중히 여기세요. 나를 가장 귀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행복의 시작점은 나에게 있다. 인류학자인 에드워드 홀이 이야기한 공간의 역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홀은 인간관계를 네 가지의 범주로 나눕니다. 친밀한 거리, 개인적 거리, 사회적 거리, 공적 거리로 나누어서 공간적 경계를 강조했습니다. 친밀한 거리는 한쪽 팔을 뻗었을 때 안쪽 거리입니다. 사랑을 나누고 맞붙어 싸워주고 위로와 보호를 제공하는 거리입니다. 가족, 연인, 지극히 친한 친구가 해당합니다. 개인적 거리는 양팔을 뻗은 정도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어느 정도의 호감이 있는 관계, 친구나 동료가 해당합니다. 사회적 거리는 양팔을 뻗은 범위를 넘어서 3.6m 정도의 거리입니다. 낯선 사람, 동료, 직장 상사 등이 해당합니다. 공적 거리는 3.6m 이상을 유지하는 관계로서 강연이나 공적 행사 등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거리입니다. 홀의 거리 개념은 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유동적입니다.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적용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부는 친밀한 거리의 관계에 해당하지만 두 사람이 맺어가는 형태에 따라 개인적 거리를 유지할 때도 있고 사회적, 공적 거리가 적용될 때도 있습니다. 아예 친밀한 거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부부도 있을 겁니다. 부부관계에 개인적, 사회적, 공적 거리가 적용되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친밀한 거리에 속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가 맺어가는 관계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도움됩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적절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거리가 너무 멀거나 가깝지는 않은지에 대해서도 점검해 보세요.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인가요? 나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나지요. 나는 나와 24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나와 절대로 때려야 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은 가족입니다. 하루 중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를 함께 보냅니다. 그렇다면 누구한테 가장 잘 대해 주어야 할까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존중해 주고 사랑해 주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답은 너무 쉽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고 나와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 바로 나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존중할 사람은 바로 나죠. 세상의 중심은 바로 나이고 나는 나로 인해 기쁘고 행복합니다. 당연히 나를 아껴야겠네요. 나 다음으로 소중하게 대할 대상은 가족, 연인, 친한 친구가 해당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잘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에게 행복이 돌아옵니다.
간혹 반대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 자신은 무시하고 남에게 더 잘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가족한테는 함부로 대하면서 몇 번 만나지 않은 사람에게 더 친절합니다. 잘못되었어요. 거리가 있는 남한테만 친절해봤자 돌아오는 게 별로 없습니다. 나와 가족에게 더 친절하고 예쁜 말을 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내 삶의 질을 향상하는 일입니다. 자신과 타인의 사랑으로 나의 삶을 물들이자. 나를 사랑하는 일은 2단계의 과정을 통해 발달합니다. 1단계의 과정을 1차적 자기애라고 하고 2단계의 과정을 2차적 자기애라고 합니다. 1차적 자기애와 2차적 자기애는 둘 다 나를 사랑하는 일이지만 약간의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적 자기애는 세상과 아직은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는 시기에 발달합니다. 여기서 세상이란 엄마, 아빠, 주변 사람들, 환경 등을 말합니다. 이때에는 아직 세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자신에게만 에너지를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엄마나 아빠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자신만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2차적 자기애는 자신을 사랑하는 측면에서는 같지만 세상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달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나를 사랑하는 거지요. 엄마, 아빠가 나를 보고 웃어주면 그 눈에 담긴 내가 사랑스러운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따뜻한 손길로 나를 대해주면 그런 내가 괜찮은 아이로 여겨집니다. 정리하자면 1차적 자기애는 나를 통한 나에 대한 사랑이고 2차적 자기애는 다른 사람을 통한 나에 대한 사랑입니다. 1차적 자기애만 발달하면 이기적이고 나르시시스틱해서 타인과 교류하지 못하고 혼자만의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2차적 자기애만 발달하면 과도하게 타인의 눈치를 보고 타인의 인정과 평가에 매달리면서 내가 없는 것 같은 느낌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게서 우러나오는 나에 대한 사랑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느끼는 사랑도 중요합니다. 둘 중 어떤 사랑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물음조차 필요치 않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나와 타인을 통해 나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익히고 나 또한 타인을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소중하게 대합니다. 다른 사람과 교류하면서 느껴지는 자기애는 세상을 당차게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으로 전환됩니다. 고통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은 나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기도 하고 내 스트레스나 고통을 함께 짊어지기도 합니다. 소중한 사람은 나의 즐거움을 공유하면서 기쁨을 키워갈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1차적 자기애와 2차적 자기애가 모두 잘 발달한 사람들은 힘들 때 사람을 찾아갑니다. 털어놓고 의논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니까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공감받는 느낌, 위로받는 느낌, 지지받는 느낌, 함께하는 느낌에 주목해 보세요. 따뜻함과 안정감으로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결국 사람이 삶에서 필요한 에너지의 원천인 셈이지요. 매 순간 나부터 사랑하겠다는 결심. 중세 신학자이자 철학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자신을 사랑한다면 모든 사람을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할 수 있고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한다면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신분석학자 에리히 프롬은 여기에 덧붙여 인간 개념에는
나 자신이 포함된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신의 말씀이 덕이라면 나 역시 인간임으로 나를 사랑하는 일은 미덕이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사랑은 나로부터 시작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이 확장된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중세시대나 지금이나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배려하면서 눈치 보는 사람이 많은 모양입니다. 하지만 나를 먼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속 어딘가 공허하고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에 의구심이 생깁니다. 나에 대한 의심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대는 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나요? 두 학자가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일 겁니다.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첫째, 나를 아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당연하게 들리겠지만 이런 마음을 품지 못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나를 아끼는 마음은 자신과 잘 지내고 사랑할 때 우러나옵니다. 나 자신과 잘 지내지 못하면 자신의 일부를 미워하거나 거부하지요. 그러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매달려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랑을 채우려는 모습은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과 비슷합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어요. 마음 한쪽이 비어 있으니까요. 나를 한껏 사랑하기.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지라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랑이 나에게 닿지 않습니다. 나에 대한 사랑을 한 뼘만큼 허락하면 한 뼘만큼의 사랑이 들어옵니다. 양팔 벌려 한껏 허락하면 그 품만큼의 사랑이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결심해야겠네요. 매 순간 나를 아끼자.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자. 이 다짐을 마음에 새기고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면 됩니다. 나에 대한 존중감이 쌓이고 쌓여 귀중한 존재라는 느낌이 마음 깊은 곳에 움틀 겁니다. 사랑을 실천할 때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상부터 시작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정한다. 반복적으로 실천한다.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몸에서 오는 감각에 집중하기. 내 몸 돌보기. 내 감정을 무시하지 않기. 불편한 마음에 솔직해지기. 불편한 상황에서 재빨리 구출하기.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 비난보다 칭찬해주기. 실수하더라도 너그럽게 봐주기. 책상 정리, 쓰레기 버리기 등 작은 일을 하더라도 칭찬해주기. 기분 좋은 일을 찾아서 자꾸 경험시켜주기. 다른 사람에게 받고 싶은 것은 스스로 해주기. 좋은 감정을 타인에게 전하기. 좋은 사람을 옆에 두기. 좋은 일은 자꾸 경험시켜줘야 합니다. 우리 뇌는 자극이 오면 바로 반응합니다. 좋은 일을 체험했을 때 그 감각을 오래 유지하고 싶지만 다른 자극이 오면 그에 반응하느라고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굳은 살이 생길 정도로 자꾸 경험시켜줘야 합니다. 처음 실천할 때는 노력이 필요해서 힘들 수 있지만
반복하면 습관으로 자리 잡습니다. 습관이 되었을 때는 노력하지 않아도 매 순간 나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로 했다. 온전한 나로 돌아가기. 잠시 나라는 단어에 집중해 봅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쉽게 답을 내릴 수 없는 물음입니다. 나는 본래의 나인가? 아닌가? 가끔은 내 안에 여러 명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느껴지는 나는 본래의 나도 있지만 수많은 일을 겪어내면서 형성된 나도 있습니다. 어떤 유형으로 애착이 형성되었는가는 현재 나의 모습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가 역시 영향을 받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주장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나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는가의 여부 또는 눈치를 보는 편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또 변화합니다. 애착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었다면 대인관계를 맺는 것이 덜 어려웠을 겁니다. 관계가 어렵지 않으니 예민한 성격보다는 무던한 성격이 되지요. 그 덕에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자기 일에 집중하여 원하는 만큼의 성취를 이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애착이 불안정하게 형성되었다면 마음속에 불안이 뿌리내린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고 자기 일에 집중하는 데 한계가 생깁니다. 지나치게 좋은 사람이 되고자 애를 쓴다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행동합니다. 기준을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두다 보면 아무래도 부족한 자기의 단면을 찾게 됩니다. 결국 자신감이 떨어지겠지요. 타인이 마음속에 정해놓은 기준은 맞추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관계가 점점 어려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선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로 결심한다면 기준이 자신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이 나를 만족시키는지 정확하게 아니까 자신을 깎아내리는 일이 적습니다. 살아오면서 경험한 모든 순간은 정신의 영역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부모님 눈에 비친 나의 모습, 내 행동에 대한 타인의 반응, 내 생각을 말했을 때 경험, 어떤 일을 주도적으로 해 보았는가, 근면하고 성실한 태도로 임해 보았는가 등 누적된 경험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내가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려고 할 때마다 방향을 설정합니다. 내 손으로 다시 만들자. 지금 내 모습은 내가 살아온 시간만큼 쌓인 경험의 결과물입니다. 좀 더 나은 경험으로 삶을 채워나간다면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와 사뭇 다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은 새로운 나를 만들어낼 테니까요. 사실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사람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이 책을 읽고 나를 사랑하자라는 마음을 먹었다면 읽기 전과 읽은 후의 나는 다릅니다. 변화의 필연성을 인정하고 타인에게 좋은 사람이기보다는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를 비난하기보다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방향이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수동적으로 만들어진 나에서 본래의 타고난 나로 돌아가게 합니다. 칼 로저스와 제롬 프라이버그는 진짜 나를 찾는 일은 결과라기보다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해야 할 일을 몇 가지 제안했습니다.
우선은 가면 뒤로 숨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포용하면 좋습니다. 이기적이고 거칠어서 용납하기 어려운 감정부터 건전하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감정까지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거지요. 우리는 의존적일 때도 있고 사랑을 갈구하고 화가 나면 엉뚱한 사람에게 화풀이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게으름을 피우기도 하죠. 이런저런 모습이 나인 거지요. 좋은 경험이든 아니든 모든 경험을 소중히 여기면서 거부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온전한 나를 발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칼 러저스와 제롬 프라이버거는 이것이 자기를 발견하면서 성장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진짜 나 또는 온전한 나를 찾고 수용하면 자신에 대한 개념이 변화합니다. 새롭게 변화된 개념은 거기에 맞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과거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화를 내는 자신의 모습을 거부했다면 그것이 얼마나 인간적인 모습인가를 깨달으면서 자신을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나를 수용하면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 지나치게 비판적이거나 비난하지 않게 되겠지요. 나와 타인에게 관대해집니다.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마음과 눈치 보는 태도는 타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일을 겪으면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래의 내가 아닌 거지요. 진짜 나라는 느낌을 느껴보는 것을 목표로 진짜 나에게 돌아가는 여정을 떠나보면 어떨까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내고 실천해서 좋은 경험을 쌓아가면 됩니다. 또 싫을 때는 싫은 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온전한 나의 상태에 머무는 순간에서 오는 편안함과 잔잔한 기쁨을 맛보세요. 나에게 너그러워지자. 사람들은 좋은 모습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 하고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숨기기를 원합니다. 나라는 사람은 참으로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냥 철없이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만 하고 싶은 본능에 휘둘릴 때가 있습니다. 너그러울 때도 있지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습니다. 밝게 웃으며 지내다가도 우울감에 푹 빠져버릴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삶을 살고 싶다가도 나만 생각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는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를 내서는 안 되고,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되고, 울어서도 안 되고, 누구를 미워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요. 가끔 신이 계시다면 소리쳐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는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는데 어찌해야 하는가? 애초에 인간의 마음에 그런 못난 생각들을 만들지 않았다면 괴롭지 않았을 텐데 이미 내 안에 존재해 있는데 어찌하란 말인가? 애초에 우리는 잘못 배웠습니다. 그런 것들을 나쁜 마음이라고 배웠습니다. 배워가는 과정에서 잘못된 선입견이 생겨버린 거지요. 이런 마음이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갈등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그렇게 가르친 사람도 잘못 배운 거죠. 대처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저 안 된다고 가르치는 거죠. 화내지 말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화나는 일을 경험했을 겁니다. 미워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엄청나게 미워해 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무엇이든 내 안에서 올라오는 마음은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나는 부정적인 마음을 먹어도 되는 사람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꾸 받아들이고 스스로의 괜찮다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해도 괜찮습니다. 옆 사람이 힘들어할 때 돕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잘 해내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자신에게 너그러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이 올라오든 그럴 수 있지 라고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수용이 일어나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바로 이 순간 진짜 나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옳은 방향으로 자신을 인도합니다. 불편한 감정과 대면하는 나를 칭찬해주고 방향을 잘 찾아가길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문제 해결의 첫 단추는 나를 수용하고 인정하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일입니다. 내 목소리를 외면했던 지난날의 안녕을 고하다. 지구상에서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 나네. 한참 분석을 받으며 저의 내면을 만나던 때에 떠올랐던 생각입니다. 당시에 저한테 가장 중요한 일은 엄마 역할 제대로 해내기였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엄마가 너무 바쁘셔서 발달 단계에 맞는 돌봄을 주지 못하셨어요. 엄마 역할은 엄마를 통해 배우기 마련인데 충분히 기능하는 엄마를 경험하지 못했으니 어떻게 하는 건지 도통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저를 분석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엄마다운 엄마가 되고 싶었거든요. 엄마라는 이름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선행되는 작업은 결국 나에 대해 제대로 아는 일이었습니다. 탐색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저의 모습을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한탄할 만한 모습이 참 많았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건 제 욕구에 대해 잘 모르고 알아도 항상 뒷순위로 미룬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나 다른 가족의 필요는 잘 알아차리고 채워주는데 정작 나를 채우는 일은 아예 생각도 못했어요. 마치 내가 그 부분에 한해서는 고장 난 것처럼요. 이러한 점들을 깨달았지만 제 욕구는 뒷전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욕구를 채우는 것만 해도 벅찼거든요. 좋은 건 나부터. 어느 날 아이 유치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엄마 자신을 먼저 챙기라고요. 밥을 먹을 때도 가장 예쁜 그릇에 예쁜 상차림을 해서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코웃음을 쳤어요. 그 시간에 잠을 자겠다. 나한테 예쁜 걸 주자고 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데 뭘 하나 더하는 것 자체가 버겁고 싫다. 오랜 시간을 그렇게 살았어요. 나보다는 내 모성을 더 중시하면서 살았습니다. 살면서 가끔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시절로 돌아가면 나는 달라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같은 행동을 할 거예요.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때, 편안함과 즐거움을 느끼는 가족을 볼 때 참 행복하거든요. 가끔은 너무 희생적으로 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밝게 지내면서 각자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매진하는 가족을 보면 더할 나위 없이 기분이 좋아요. 다른 마음도 있었어요. 가끔은 절망스러웠습니다. 나는 가족의 욕구를 꽉꽉 채워주는데 저를 채워줄 사람이 없다고 느꼈으니까요. 저한테 요구하는 사람만 있지 저를 봐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가족이 웃는 모습을 보면 저도 행복했지만 공허하거나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땐 가족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공허함이나 외로움과 같은 감정에 휘둘릴 때 원장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자신을 챙기라는 그 말이 한 번씩 가슴을 울렸어요.
그러면서 제 행동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원하는 것이 올라올 때마다 매몰차게 고개를 돌려버리는 제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나는 나의 말을 참 안 들어주는구나. 나를 위한 말조차 외면하는 게 나구나.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 미래를 꿈꿀 때, 아플 때, 소망을 가질 때처럼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할 때마다 슬그머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족이 나를 봐주지 않아서 외로웠던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외롭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삶의 만족은 내가 나한테 주자. 깨닫고 나서 결심했습니다. 내 목소리를 가장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저를 만족시키는 행동으로 삶을 채웠습니다. 작은 일부터 실천했더니 삶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계절마다 예쁜 풍경을 만드는 길을 거닐며 생각했습니다. 나한테 좋은 일을 하자. 내가 불편한 일은 하지 말자. 이 생각은 지금 제 행동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원장님의 말이 지속적으로 떠오른 건 저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알았기 때문인 듯 합니다. 자신을 챙기라는 말에 대해서 나를 챙기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습니다. 예쁜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든 쉼을 갖든 나를 위해 제일 나은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속에서 울리는 목소리를 지구 반대편의 소리처럼 여기는 태도가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내 말을 가장 잘 들어주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내가 되어 보면 어떨까요? 오늘부터 나를 가장 귀하게 대하는 사람, 내 말을 가장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 보세요. 나를 가장 귀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온전한 나로 돌아가 진짜 나로 살아가기, 나를 너그럽게 대하기,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기, 내 마음을 표현하기 모두 나를 소중히 대하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당연해 보이는 일들입니다. 한편 의문이 들어요. 나는 나를 소중히 대하고 있나?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반대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쉽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대하지 않는 행동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거지요. 나를 소중하게 대하지 않는 행동, 말이 좀 추상적이네요. 쉽게 괴로워하면서도 지속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일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몸이 버티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이나 취미에 매달리기, 쉬는 시간 없이 빡빡하게 일정 채우기, 두통이나 몸의 무거움 등 몸이 보내는 신호 무시하기, 게임, SNS, 유튜브, 틱톡 등을 계속 들여다보는 자신이 한심해 보이지만 계속하기, 잘해놓고 자신을 인정하지 않기, 과도하게 자신을 비난하기, 꼭 해야 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미루기, 과식하거나 단식하기, 과도한 다이어트 또는 성형,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욕구 무시하기, 하고 싶은 말이나 꼭 해야 하는 말이 있어도 입을 닫기, 다른 사람이 나한테 기대한다고 생각되는 행동하기, 자해나 자살 시도. 위의 행동들에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자신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관계적 측면에서 해가 되는 행동을 계속 반복합니다. 해가 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하고 무의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파괴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행동을 지속합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첫째는 정서적인 불안이나 고통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불안을 달래기 위해 게임이나 SNS에 매달리지요. 그 순간만큼은 잊어버리게 되니까요. 과도하게 먹거나 빡빡한 일정으로 나를 몰아치는 일도 불안에서 도망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압도하는 감정을 잠시나마 회피할 수 있으니까요. 나를 비난하는 태도 역시 불안을 달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잘못에 대해 말하지 않고 해결할 자신이 없을 때 나를 책망해 버리면 차라리 편해지거든요. 둘째,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낄 때 나타납니다.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은데 번번이 실패하면 사람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해결을 시도해도 난관에 부딪히니 더욱더 철수하고 싶을 겁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을 늘리면서 벽을 쌓아가지요. 혼자서 잘 지내면 좋은데 쉽지 않습니다. 고통이 커지면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시선을 돌려 버립니다. 그 순간만큼은 고통을 잊을 수 있으니 그렇습니다. 셋째, 자기를 포기하거나 처벌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정서적인 문제는 나아지지 않고 대인관계는 어렵고 이와 관련된 감정은 몰아치는데 벗어날 방법은 보이지 않지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유를 찾지 못할 때 자기를 탓하고 비난하는 방법이 편합니다. 자기 비난이나 자책이 심해지면 처벌하는 방식으로 가기도 합니다. 과도하게 일에 몰두하기, 폭식, 거식, 자해 등의 행동이 이에 해당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행동을 하고 있다 해도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행동하고 있을 뿐이지요. 조금은 더 잘하고 싶었고 나아지고 싶었으며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싶었을 겁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다 보니 자신을 덜 아끼는 내가 되었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마음이 올라오거나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자신을 괴롭힐 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계인권선언문 제1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나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존엄한 인간입니다. 다른 사람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구도 내 손에 쥐어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찾고 가져야 합니다. 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고유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나만큼 나를 아는 사람이 없고 나만큼 나를 아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로지 나만이 가능합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관계를 잘하고 싶다면,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나를 소중히 여기세요. 나를 가장 귀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행복의 시작점은 나에게 있다. 인류학자인 에드워드 홀이 이야기한 공간의 역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홀은 인간관계를 4가지의 범주로 나눕니다. 친밀한 거리, 개인적 거리, 사회적 거리, 공적 거리로 나누어서 공간적 경계를 강조했습니다. 친밀한 거리는 한쪽 팔을 뻗었을 때 안쪽 거리입니다. 사랑을 나누고 맞붙어 싸워주고 위로와 보호를 제공하는 거리입니다. 가족, 연인,
지극히 친한 친구가 해당합니다. 개인적 거리는 양팔을 뻗은 정도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어느 정도의 호감이 있는 관계, 친구나 동료가 해당합니다. 사회적 거리는 양팔을 뻗은 범위를 넘어서 3.6m 정도의 거리입니다. 낯선 사람, 동료, 직장 상사 등이 해당합니다. 공적 거리는 3.6m 이상을 유지하는 관계로서 강연이나 공적 행사 등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거리입니다. 홀의 거리 개념은 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유동적입니다.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적용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부는 친밀한 거리의 관계에 해당하지만 두 사람이 맺어가는 형태에 따라 개인적 거리를 유지할 때도 있고 사회적 공적 거리가 적용될 때도 있습니다. 아예 친밀한 거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부부도 있을 겁니다. 부부관계에 개인적, 사회적, 공적 거리가 적용되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친밀한 거리에 속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가 맺어가는 관계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도움됩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적절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거리가 너무 멀거나 가깝지는 않은지에 대해서도 점검해 보세요.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인가요? 나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나지요. 나는 나와 24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나와 절대로 때려야 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은 가족입니다. 하루 중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를 함께 보냅니다. 그렇다면 누구한테 가장 잘 대해 주어야 할까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존중해주고 사랑해 주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답은 너무 쉽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고 나와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 바로 나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존중할 사람은 바로 나죠. 세상의 중심은 바로 나이고 나는 나로 인해 기쁘고 행복합니다. 당연히 나를 아껴야겠네요. 나 다음으로 소중하게 대할 대상은 가족, 연인, 친한 친구가 해당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잘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에게 행복이 돌아옵니다. 간혹 반대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 자신은 무시하고 남에게 더 잘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가족한테는 함부로 대하면서 몇 번 만나지 않은 사람에게 더 친절합니다. 잘못되었어요. 거리가 있는 남한테만 친절해봤자 돌아오는 게 별로 없습니다. 나와 가족에게 더 친절하고 예쁜 말을 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내 삶의 질을 향상하는 일입니다. 자신과 타인의 사랑으로 나의 삶을 물들이자. 나를 사랑하는 일은 2단계의 과정을 통해 발달합니다. 1단계의 과정을 1차적 자기애라고 하고 2단계의 과정을 2차적 자기애라고 합니다. 1차적 자기애와 2차적 자기애는 둘 다 나를 사랑하는 일이지만 약간의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적 자기애는 세상과 아직은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는 시기에 발달합니다. 여기서 세상이란 엄마, 아빠, 주변 사람들, 환경 등을 말합니다. 이때에는 아직 세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자신에게만 에너지를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엄마나 아빠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자신만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2차적 자기애는 자신을 사랑하는 측면에서는 같지만 세상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달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나를 사랑하는 거지요. 엄마,
아빠가 나를 보고 웃어주면 그 눈에 담긴 내가 사랑스러운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따뜻한 손길로 나를 대해주면 그런 내가 괜찮은 아이로 여겨집니다. 정리하자면 1차적 자기애는 나를 통한 나에 대한 사랑이고 2차적 자기애는 다른 사람을 통한 나에 대한 사랑입니다. 1차적 자기애만 발달하면 이기적이고 나르시시스틱해서 타인과 교류하지 못하고 혼자만의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2차적 자기애만 발달하면 과도하게 타인의 눈치를 보고 타인의 인정과 평가에 매달리면서 내가 없는 것 같은 느낌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게서 우러나오는 나에 대한 사랑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느끼는 사랑도 중요합니다. 둘 중 어떤 사랑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물음조차 필요치 않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나와 타인을 통해 나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익히고 나 또한 타인을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소중하게 대합니다. 다른 사람과 교류하면서 느껴지는 자기애는 세상을 당차게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으로 전환됩니다. 고통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은 나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기도 하고 내 스트레스나 고통을 함께 짊어지기도 합니다. 소중한 사람은 나의 즐거움을 공유하면서 기쁨을 키워갈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1차적 자기애와 2차적 자기애가 모두 잘 발달한 사람들은 힘들 때 사람을 찾아갑니다. 털어놓고 의논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니까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공감받는 느낌, 위로받는 느낌, 지지받는 느낌, 함께하는 느낌에 주목해 보세요. 따뜻함과 안정감으로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결국 사람이 삶에서 필요한 에너지의 원천인 셈이지요. 매 순간 나부터 사랑하겠다는 결심. 중세 신학자이자 철학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자신을 사랑한다면 모든 사람을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할 수 있고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한다면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신분석학자 에리히 프롬은 여기에 덧붙여 인간 개념에는 나 자신이 포함된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신의 말씀이 덕이라면 나 역시 인간이므로 나를 사랑하는 일은 미덕이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사랑은 나로부터 시작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이 확장된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중세시대나 지금이나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배려하면서 눈치 보는 사람이 많은 모양입니다. 하지만 나를 먼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속 어딘가 공허하고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에 의구심이 생깁니다. 나에 대한 의심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대는 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나요? 두 학자가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일 겁니다.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2가지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첫째, 나를 아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당연하게 들리겠지만 이런 마음을 품지 못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나를 아끼는 마음은 자신과 잘 지내고 사랑할 때 우러나옵니다. 나 자신과 잘 지내지 못하면 자신의 일부를 미워하거나 거부하지요. 그러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매달려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랑을 채우려는 모습은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과 비슷합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어요. 마음 한쪽이 비어 있으니까요. 나를 한껏 사랑하기.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지라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랑이 나에게 닿지 않습니다. 나에 대한 사랑을 한 뼘만큼 허락하면 한 뼘만큼의 사랑이 들어옵니다. 양팔 벌려 한껏 허락하면 그 품만큼의 사랑이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결심해야겠네요. 매 순간 나를 아끼자.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자. 이 다짐을 마음에 새기고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면 됩니다. 나에 대한 존중감이 쌓이고 쌓여 귀중한 존재라는 느낌이 마음 깊은 곳에 움틀 겁니다. 사랑을 실천할 때 3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상부터 시작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정한다. 반복적으로 실천한다.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몸에서 오는 감각에 집중하기. 내 몸 돌보기. 내 감정을 무시하지 않기. 불편한 마음에 솔직해지기. 불편한 상황에서 재빨리 구출하기.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 비난보다 칭찬해주기. 실수하더라도 너그럽게 봐주기. 책상 정리, 쓰레기 버리기 등 작은 일을 하더라도 칭찬해주기. 기분 좋은 일을 찾아서 자꾸 경험시켜주기. 다른 사람에게 받고 싶은 것은 스스로 해주기. 좋은 감정을 타인에게 전하기. 좋은 사람을 옆에 두기. 좋은 일은 자꾸 경험시켜줘야 합니다. 우리 뇌는 자극이 오면 바로 반응합니다. 좋은 일을 체험했을 때 그 감각을 오래 유지하고 싶지만 다른 자극이 오면 그에 반응하느라고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굳은 살이 생길 정도로 자꾸 경험시켜줘야 합니다. 처음 실천할 때는 노력이 필요해서 힘들 수 있지만 반복하면 습관으로 자리 잡습니다. 습관이 되었을 때는 노력하지 않아도 매 순간 나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은하고 포근한 시간 보내세요. 사랑합니다.